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신여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듣는 병,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고지혈증입니다. 2023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상위 10개 질환 중 무려 6개가 고지혈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사성 질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이 질환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고지혈증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넘어 그 근본 원인과 올바른 치료 접근, 그리고 생활 습관과 자연 치유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상위 10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당뇨병, 고혈압 등은 모두 대사성 질환에 해당하며 고지혈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하지만 환자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지혈증 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고지혈증 약이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고지혈증을 단순히 혈액 속에 기름이 많아진 상태, 즉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긴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집중했고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약물, 특히 스타틴 처방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접근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을 지방이 많아서 혈관이 막히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과 담즙을 합성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진짜 문제는 고혈당, 고혈압, 스트레스, 흡연, 나쁜 식습관 등으로 활성산소가 과다 생성되고 이로 인해 혈관벽에 염증이나 미세 손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활성산소에 의해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고 망가져 혈관벽에 침착되면 점차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며 죽상동맥경화증이 시작됩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과부하가 걸려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생성됩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에 물리적 손상을 주며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코티졸 분비가 증가하고 항산화 방어 체계가 약화되어 활성산소가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즉, 고지혈증은 단순히 지방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혈관이 손상되는 대사 환경의 문제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몸이 꼭 필요로 하는 기름인데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과 비타민 D, 담즙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만 지방이기 때문에 혈액 속에는 안 녹아요. 그래서 트럭, LDL과 HDL이 실어서 운반해야 합니다. 중성지방은 먹고 남은 당이나 기름을 간에서 지방 형태로 바꿔 저장한 에너지원인데 이 중성지방도 트럭에 실어서 몸 구석구석 근육세포와 지방세포로 보내야 합니다. VLDL, 간에서 만든 기름과 당을 실은 큰 배달 트럭인데 혈관 안으로 돌며 중성지방을 근육이나 지방세포에 배달합니다. VLDL이 중성지방을 다 내리면 작아져서 LDL로 변하여 이제는 콜레스테롤을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관벽 내피세포에 상처나 염증이 생기면 이 LDL이 산화되거나 작고 끈적해지면서 혈관벽에 달라붙어 플라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혈관벽에 염증이 없으면 절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HDL은 혈관 속에서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회수해서 다시 간으로 가져가 처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정리해서 쉽게 설명하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름입니다. 그걸 실어 나르는 트럭이 LDL, HDL 같은 리포 단백질이고요. VLDL은 기름덩어리를 배달하는 초대형 트럭, LDL은 그 트럭이 작아져 콜레스테롤을 배달하는 차, HDL은 다 쓴 기름을 회수하여 다니는 청소차입니다. 중성지방은 먹고 남은 당분이 지방으로 바뀐 비상식량입니다. 요즘은 수치를 보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나 LDL 수치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총 콜레스테롤과 HDL의 비율, 중성지방과 HDL 비율, LDL 입자 크기와 산화 정도, 혈관과 염증 수치, CRP, 호모시스테인 등을 함께 보아야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입니다. 전신 피로감, 근육통, 쑤시고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대사되므로 간의 효소 AST, ALT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피로, 소화불량, 식욕부진, 오른쪽 윗배 불편감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서 단기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멍한 느낌 등을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더 민감할 수 있으며 복용 중단 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타틴은 혈당 조절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장기 복용 시 일부 환자에서 신규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속쓰림, 메스꺼움, 복부 불편감, 설사 등 경미한 위장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수면의 질 저하, 악몽 또는 야간 각성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타틴은 분명 심혈관 고위험군에게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약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안전하거나 필요한 약은 아닙니다. 환자의 대사 상태, 염증 수치, 간, 근육 상태 등을 종합평가한 후 필요시에는 최소 용량으로 시작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약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약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스타틴 같은 고지혈증약은 위험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사건을 겪은 고위험군에게는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약을 시작하는 건 재고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약은 결과를 눌러주는 역할만 하고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의 환경을 바꾸는 생활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수치를 눌러내는 치료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시스템의 복구가 핵심입니다. 첫째, 음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만 줄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정제탄수화물, 설탕, 과일 주스, 밀가루, 액상과당을 줄이세요. 현미, 채소, 해조류, 등 푸른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같은 항암식품과 대사균형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둘째, 운동은 처방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중성지방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줍니다. 근력 운동은 HDL을 올려주고 지방 대사를 활성화합니다. 주 3회에서 5회 30분 이상을 목표로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이 대사 균형의 열쇠입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만성 스트레스는 코티졸 상승시켜 혈당을 올리고 중성지방 생성을 촉발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수면과 마음 안정, 명상, 걷기, 한방 심신요법 등을 병행하세요. 넷째, 간 해독과 장 기능 회복도 중요합니다.
간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처리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다섯째, 장은 면역과 염증 조절의 출발점입니다. 간의 독을 돕는 약재, 유산균, 장누수 관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고압산소요법. 고압산소 치료는 혈관 회복과 염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고압산소는 혈중 산소 농도를 높여 손상된 혈관 내벽의 재생을 돕고 염증을 줄입니다. LDL 산화를 억제하고 SOD, 글루타치온 같은 항산화 요소를 증가시켜 플러그 형성을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압산소는 미세혈관까지 산소 공급을 향상시켜 혈류순환과 조직 재생을 촉진합니다. 요약하자면 고압산소는 고지혈증 자체를 낮추는 약은 아니지만 혈관 손상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개선에 기여하여 약물 치료와 병행할 경우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이 환경이 혈관을 얼마나 손상시키고 있는가입니다. 지방보다 위험한 건 염증이고, 원인은 바로 생활습관과 대사 이상입니다. 치료는 수치가 아니라 몸 전체의 조화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내 건강을 내 손에 되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약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과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치유력은 지금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고지혈증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한의사 강신영이었습니다.